드디어 마지막 세션입니다. 네, 좋으시죠? 네, 우리 박수하고 시작할까요? 네. 네. 네, 우리 대학생, 와이즈한 대학생활 적응의 마지막 세션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한데, 대학생활 적응하기 위해서 학업적으로도 또 어느 정도 잘 적응을 해야 또 기쁘겠죠? 그쵸? 네, 그래서 가장 궁금할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단과대별로 체육동생들의 명단을 받았어요. 참 많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특별히 3명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4.5 만점을 받은 학생들이에요. 와, 대단하죠? 네. 근데 4.5 만점만 받은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있죠. 대학생활 기간들도 잘 활용하고 그다음에 또 친구들이나 교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잘하고 그런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앞에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노하우를 들을 수 있는 친구들일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각각의 친구들 단과대별로 저희가 다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사회는 우리 교수학습개발원 이영진 연구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일어났습니다. 교수학습개발원의 이용진이라고 하고요. 연구교수로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세션이라 조금 아침부터 왔던 사람들 힘들죠? 예, 좀 이렇게 기지개도 좀 하고, 이렇게 고개도 좀 이렇게 돌려보고, 예, 어깨도 좀 돌리고, 좀, 예, 조금 긴장을 좀 풀고. 우리 사실은 여기 선배들이 더 긴장했어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우황청심원을 먹고 앉아있고 막 그래요 지금. 이렇게 많은 학생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처음이기도 하지만 신입생들 후배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설렘도 있고 긴장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아까 지금 조성희 연구원 선생님이 잠깐 얘기하셨지만 4.5 맞은 학생들 그리고 단과대별로 좀 대표 학생들이에요. 우리 영환 학생 같은 경우에는 경영대학 학생이고요. 또 우리 지희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부 학부 학생이고 우리 사범대 대표로는 정아 학생 지금 3학년, 2학년, 이제 4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고 3학년 되는 거죠? 영환이는? 예, 3학년 되는 선배들이 왔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 자기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나는 이렇게 4.5를 맞았다 뭐 이런 거보다는 나는 이렇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처음 오는 새내기들이잖아요. 그래서 대학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약간 자기의 스토리들을 조금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했지만 이 시간이 제일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선배들이 어떻게 그러면 4.5를 맞을 수 있어? 인간이야? 막 이런 반응으로 되게 열심히 들었던 걸로 제가 작년 오리엔테이션을 기억해요. 오늘도 아마 우리 선배들 나올 때마다 박수도 크게 쳐주고 열심히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새 선배가 얘기하고 나서는 자유롭게 질문도 받고 우리 전 세션에서 했던 것처럼 질문 받으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담의 형식으로 이 시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남학생이니까 영환 형님이 먼저 예, 나와서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해요. 경영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엄청 많네요. 예. 우리 영환 선배님 나오시면 아주 손바닥이 터져라 박수 치는 겁니다. 알았죠? 예, 박수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교수님들이 되게 뭐라고 하지 과대포장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막 대단한 사람들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이 더 대단하실 수 있어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거예요. 아마 이건 전부 상식에 기반해 있고 여러분 다 아시는 한에서 말할 거니까 막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해치지 않아요. 그리고 피곤하신 분은 잠깐 눈을 감으셔도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건 전략이라고는 하는데 약간은 좀 전략이라고 하기도 좀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들으시면 알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그래서 우선 제 발표는요. 순서대로 가면 일단 약간 어쩔 수 없이 조언이 가지는 진부함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직전 학기 사례로 잠깐 좀 이렇게 말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좀 당황했던 게 그 질문지를 좀 받았었는데 팀플이 재밌냐는 그런 질문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네, 아무튼 예, 진부예요, 되게. 그래서 편하게 들어주셔도 되고 아마 다 아시는 거니까 약간 한 번 더 상기시킨다는 생각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야구를 되게 좋아해서 야구도 어떻게 하면 잘하나 이걸 알아봤는데 혹시 그 LG 트윈스 팬 있으세요, 여기? 있네요. 예. 전 LG 팬 아니에요. 아무튼 근데 예, LG 트윈스 이진영 선수라고 되게 그 국가대표도 하시고 되게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한테 야구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물어봤어요. 그 박재상 선수라고 예전 동료 선수가 그랬더니 정말 진부한데 맞는 말 했거든요. 재상아, 야구는 잘하는 사람이 잘해 라고 이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약간 야구는 진부하게 잘하는 사람이 잘하죠. 이제 공부는 그럼 어떻게 해야 잘할까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잘하시는 분들 왜 또 아닌 척해요? 아무튼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예. 82년, 뭐 87년, 2007년 다 막 수업 충실하고 교과서를 충실하고 뭐 말을 잘 듣고 뭐 교과서를 외웠죠. 예, 이게 정답이긴 하죠? 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구나. 네. 예, 그래서 사실 결론은 교과서가 짱이다. 네. 이게 제 결론일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아마 이렇게 하고 끝나면 욕하실 거잖아요. 막 이제 게시판에다가 이제 막 저런 놈도 저러는데 내가 부들부들 막 이럴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피하려고 제 사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실 시간표인데요. 보면 이제 되게 알록달록 이쁘죠? 죄송해요. 저만 이쁜가 봐요. 아무튼 근데 전 되게 이뻤거든요, 이게. 그랬는데 이게 보면 월요일에 이제 점심이 없어요. 월요일에 점심이 없고 이제 막 화요일 날 이제 막 여기 비어요. 막 이제 막 3시간 동안 이제 미아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시간표가 됐는데 근데 이걸 왜 가져왔냐면은 이게 제가 들은 게 7과목 19학점 그리고 이제 4전공 2교양 1스포츠 과목을 들었는데 근데 이 중에서 3과목이 팀플이 있었어요. 전공 2개, 교양 하나인데 발표는 또 여기서 4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팀플은 이제 여러분의 이제 운명이에요.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냥. 이제 네, 축하드려요. 그래서 이제 팀플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보다는 일단 팀플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막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팀플에 대해서. 있어요 혹시 여기? 혹시 손 한번 들어볼래요? 네. 좋아요.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팀플이죠. 이제 막 라운지, 막 내 대학생이다. 이제 내가 이제 대학생이니까 이런 데서 해야지. 난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런 학교 책상은 아니다. 그치, 그리고 막 이제 팀플 이제 동료들이랑 이제 막 이제 노트북도 있고 막 책도 있고 막 영어 쓰면서 그럴 것 같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팀플인데 현실은 이제 막 왜 공산주의가 망했는지를 알게 되고 이제 갑자기 발표 전주인가 이제 전날쯤 되면 이제 갑자기 다들 막 이제 집에 우환이 생기고 핸드폰도 좀 막 이제 핸드폰이 안 돼요.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다 그러다 이제 다음 날 이제 사라지거든요. 이제 모든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진짜 큰일 났구나. 이 표정처럼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방지할까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상식선에서 말하고 이제 이거를 까먹기 쉬워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린 거예요. 까먹기 쉬워 되게 진짜. 여러분 진짜 다 아시는 거예요 이거. 근데 잘 까먹어서 저도 까먹어서 저한테도 좀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좀 잘해야죠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진짜. 이건 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할까를 알아보다가 예전에 SK 하이닉스 블로그에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조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내용이 좋아서 여러분께 또 공유하고자 가져왔어요. 보면 이제 제목부터가 팀플 무임승차 완전 대처법인데 이게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게 완전 대처는 없어요 세상에. 그냥 대처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로는 역할을 나누는 게 좋아요. 역할을. 왜냐면은 근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근데 되게 뻔하죠 사실.
아니에요? 뻔하죠. 네, 뻔하네요. 네. 근데 아마 여러분 막 뭐 수능 영어 지문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막 뭐 팀은 뭐 역할을 나눠야 잘한다 뭐 이런 막 맞죠? 그래서 막 빈칸 뚫기 해놓고 막 이제 역할을 나눠야 된다. 나누자? 나눌까? 싫어. 이런 식으로 막 나올 텐데. 근데 예, 여기서 이제 그래서 역할을 나누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역할을 안 나누면은 보통 팀플이라는 걸 교수님께서 내주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혼자 하기 좀 버겁기도 하고 양도 많으니까 나눠서 하라는 건데 혼자 하면 이제 매우 이제 분노가 높아지고 이제 또 이제 하기도 힘드니까 역할을 나눠서 너는 A를 하고 나는 B를 하고 얘는 C를 해서 언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그랬는데 이제 A가 안 돼 있으면은 야 너 왜 안 했어 라고 해도 되고 B가 안 돼 있으면은 조용히 혼자 가서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게다가 이렇게 되면은 파트가 나뉘기 때문에 누가 뭘 했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도망을 못 가요. 왜냐면은 언제나 팀플에는 마지막에 동료 평가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 얘가 뭘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구나 교수님이 웃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역할을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리더, 네, 조장이라고 하죠 한글로. 조장이 한 명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아까 먼저 말했던 그 파트를 나누는 거나 이런 것도 사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상식적인 사람들끼리라면은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는 나누는 거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언제나. 그래서 조장이 한 명 있어서 조금은 중심적인 역할로 이제 파트도 나눠주고 기한도 맞춰주고 교수님과의 연락도 이제 맞춰주는 그런 조정하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아무도 안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도 안 하면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한다? 뭐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내 친구를 시킨다라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세요.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이건 약간 저는 반은 맞고 반 틀리다 생각하는 게 약간 치킨 게임 뉘앙스를 해가지고 약간 이제 보면 이제 포커 같은 거 하면 이제 뻥카 친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없는데 이제 있는 척하고 이제 있는데 없는 척 아닌가? 아무튼 예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래서 너무 막 내가 다 해주겠다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것보다는 뭐 너가 안 하면 나도 안 할 거야 라도 이런 식으로 태도를 하는 게 좋다고 여기서 말하는데 이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근데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의 조언이 정말로 아무 생각 없다 생각해봐요. 그냥 학점에 대해서 그래봐요. 그럼 이제 너 안 할 거야? 나도 안 해. 그러다 이제 그럼 진짜 그러고 있다가 직전에 너 안 할 거야? 너 안 해. 그럼 이제 내가 할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직전 날 힘들어요. 혼자 하기 진짜. 차라리 그냥 약간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제가 뻥카 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조금은 참여적으로 좀 이제 약간 독려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리더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아까 특히나 기대되신다고 하신 분들 리더 꼭 해보세요. 진짜 좋은 경험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페이스북 같은 거 하면서 이제 막 기한이 길어도 소용없는 이유라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기한에 맞춰서 이제 시간을 짜는 건데 보면 이제 과제 제출 여기 있죠. 근데 보면 이제 하다가 전날에요. 이게 거짓말 같은데 진짜 그래요. 진짜 이제 지금 다 웃으시죠? 이제 이번에 이제 학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1학년 때부터 그런 사람 다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말한 건 아니고요. 혹시 어디 있으실 분들 위해서.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과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또 팀플도 이제 막 분명히 3주 전부터 이제 어디쯤이세요? 만날까요? 하다가 이제 전날쯤 해요. 그 다음날 발표하고. 이게 거짓말 같죠? 진짜 그래요. 저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웃긴 게 교수님들은 실라버스에 2달, 3달 전에 미리 알려주셔요, 벌써. 근데 우리가 안 해요. 진짜로. 진짜 이렇게 돼요. 한 전날쯤 이렇게 돼요, 진짜 막. 그러면서 막 열심히 만들어서 내는데 이제 슬퍼요, 되게 그러면.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되게 또 이제 진부하고 상식적인 말이지만 시간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아요. 뭐는 언제까지 하고 뭘 기한을 언제까지 정해서 어떻게 마주치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위험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수강 신청을 하실 거예요. 혹시 하셨어요, 지금? 저 오늘 했거든요. 그래서 전 되게 오늘 지금 슬퍼요, 사실은. 그래서 약간 다크해요, 오늘 지금. 근데
이렇게 수강 신청할 때 과목도 나오고 실라버스도 이렇게 뜨는데 보통 여기 안 보이죠, 글씨가? 예, 아무튼 근데 여기 보면은 퀴즈가 있고 파이널이 있고 여기 그룹 프로젝트가 있고 이제 뭐라 쓴 거야? 예, 참여 점수가 있는데 보면 여기 그룹 프로젝트가 40%예요. 여러분 학점의 거의 반 가까이가 그룹 프로젝트로 결정돼요. 재밌죠? 그래서 되게 실라버스를 좀 자세히 보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정말 팀플이 정말로 좀 두렵다, 아니면 이제 기대되시는 분들은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 이제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피해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물론 모든 걸 다 피해 갈 수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어디선가 마주치고서 이제 나는 팀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이건 팀플은 아니고 이제 제가 1학년 때 되게 많이 봤던 사이트인데요. 테드라고 이제 보면 여기 막 위키피디아에서 따온 설명해야만 뭐 미국의 비영리 재단 뭐 널리 퍼져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가 되게 뭐 좋은 이유는요, 교수님들이 좋아하셔요, 되게. 진짜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특히나 이제 아카데믹 잉글리시라는 거 들을 거예요. 혹시 뭐 맞죠? 이제 듣죠? 예, 이제 많이 보실 거예요, 이거 진짜 많이 보실 거예요. 외국인 교수님들이 사랑하셔요, 이걸 진짜. 진짜 지금 웃으시는데 아마 이제 매일만 막 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지금 어차피 2월 이제 막 시작했고 2월 끝날 때까지는 어차피 뭔가 애매하잖아요. 대학생이라고 하는데 하는 건 없고 운동을 하려고 했더니 날은 추우니까 나가기 싫고, 그래서 친구랑 놀자고 하니까 친구는 뭐 안 논다고 하고 있고 그럴 거예요. 아닌가? 아무튼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집에서 그냥 심심할 때 보시면 되게 내용도 재밌고 영어도 늘 거니까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거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경영대 김영완 선배예요. 네. 지금 재밌게 얘기를 했지만 진부하다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정말 진부하고 다 아는 원리지만 이것만 지키면 저 형처럼 4.5 맞는다 뭐 이런 거죠. 예, 또 경영학부뿐만 아니라 지금 인문사회계열 대표로 나온 거거든요. 많은 과에서 팀플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팀플에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아마 영환 학생이 하고 싶어서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한 것 같아요. 다 끝나고 나서 경영대 학생들 혹은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또 질문이 있으면 영환 학생한테 질문을 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생명과학학부의 박지희 학생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공대는 또 경영대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계열, 인문사회계열하고 공대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요. 아마 지희 학생이 공대가 얼마나 빡세게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 안에서 대학생활을 즐기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마 얘기해줄 거라고 생각되네요.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이공계 대표로 나온 생명과학대학 생명과학부 1, 2학번 박지희입니다. 제가 지금 많이 떨리니까 횡설수설해도 양해를 구합니다. 자, 먼저 목차부터 설명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놀 땐 놀아도 우리 놀고 싶잖아요. 1학년 때 이건 꼭 해야 된다, 이거 정리해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하우를 전수받는 시간이니까 이제 수많은 공부 방법 중에서 이제 제 공부 방법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 나를 위한 땡땡, 이제 뭘 보시면 아실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꼭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말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공계 여러분, 우리 뭐 그래요. 여러분들은 시험에 늪에 오셨어요. 자, 왜 그래? 이공계 학생들 한번 손 좀 들어볼래요? 네,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 왜냐면 생물, 물리, 미적분, 화학, 지구과학, 이것 중에서 최소 2과목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이 과목들이 1차, 2차, 3차예요. 근데 이걸 또 성적을 참 그래요. 게시판에 올려놔요. 학번과 우리 그래도 센스 있게 이름은 뺐어요.
대신 학번과 점수를 순서대로 올려놓거든요. 봐보세요. 이제 3월은 행사로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4월 초에 1차 보고요. 이제 1차 끝났다 좀 쉴까 했더니 중간고사 봐요.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2차를 봐요. 2차 끝나고 기말고사까지 이제 한 달 남았나 했더니 이때 또 팀플 과제 쏟아져요. 그러다 보면 3차랑 기말고사랑 겹쳐요. 이 학기도 똑같아요. 자, 이게 전부 사실이에요, 여러분. 힘내세요. 네. 그래서 우리 그래도 놀아야죠. 그래서 놀 땐 놀더라도 꼭 해야 되는 거,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정리해 봤거든요. 과제 스스로 하기. 자, 여러분들은 모두 과제 스스로 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또 안 돼요. 이게 제가 미적분 수업을 듣는데 이제 그 전날에 반 모임이 있었어요. 이제 그 다음 날에 숙제를 내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하고 반 모임을 갔다 왔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카톡이 쫙 와 있는 거야. 지희야, 미적분 숙제 했니? 무적분 했니? 미적분 알지? 막 이러면서 쭉 온 거예요. 우리 반에서 10명이 저랑 같은 수업을 들었는데 그중에 8명이 왔어요. 저랑 딱 어떤 한 친구만 왔는데 그때 시험 성적 봤을 때 딱 2명만 A였거든요. 이 과제가 정말 중요해요. 벼락치기를 하더라도 과제는 꼭 스스로 해야 벼락치기 감당할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는 볼드체 예습법이에요. 이제 워낙 원서에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생소할 거예요. 이 예습법이 뭐냐면 30초만 투자하시면 돼요. 이제 수업에 가서 원서 딱 있잖아요. 그러면 굵은 글씨가 있어요. 단어, 중요한 단어. 그냥 그것만 딱딱딱 읽고 가시면 돼요. 이건 제가 직접 효과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용 읽지 마시고 이 단어만 보시더라도 이제 교수님들이 하시는 내용, 말씀이 이렇게 콕콕콕 들어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열람실 원정. 이게 뭐냐면 우리 고려대학교에 열람실이 정말 많아요. 다 시설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뭐 모든 게 다 다르거든요. 이제 각자 맞는 열람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 한 군데씩 꼭 가보셔서 해보시고 나한테 꼭 맞는 곳을 찾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최소 4년, 이제 조기 졸업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길게 6년까지 여기서 공부하셔야 되니까 꼭 맞는 열람실 찾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이공계 학생들은 실험을 들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물리, 생물, 화학 3개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비 결과 2개씩 써야 되니까 총 6개가 나와요. 일주일에 레포트가. 그래서 거의 하루에 하나씩 써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 선배님들한테 레포트를 물려받아요. 근데 바쁜 거 알아요. 하지만 베끼지 마시고 딱 한 번이라도 도서관에 가셔서 직접 책을 찾아서 자료를 찾아서 한 번은 꼭 그렇게 써보세요. 전공 이제 2학년 올라가면 전공 수업을 들을 텐데 공부는 자기가 직접 찾아서 해야 되거든요. 전공은. 그러니까 딱 한 번이라도 자기가 직접 레포트를 쓸 때 한번 자료를 찾아서 쓰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5번째는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4년의 밑그림 그리기예요. 1학년 때 놀아요. 놀는데 2학년 때 전공 수업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놀고 싶으면 계속 놀고 싶죠. 근데 4년의 밑그림을 그려놓으면 마음을 좀 다잡는데 좀 수월해질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제 공부 방법인데 저는 이제 생명과학부인데 생명과학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외울 게 많아요. 한 번 한 과목 시험 보는데 PPT가 막 600장이 넘어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암기 과목에 좀 초점이 맞춰진 공부 방법인데 이제 첫 번째는 저랑 약속을 했어요. 도서관 이제 문 닫는 방송 20번 듣기라고 돼 있는데 이제 도서관이 보통 11시 시험 기간 12시에 닫는데 나갈 때 이제 끝나면 방송을 하거든요. 그 방송을 무조건 듣고 나가야겠다라는 각오를 다지고 했어요. 그래서 달력에게 표시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떨릴 때 딱 한번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난 잘 볼 수 있을 거야 하고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선배들이나 쿠쿨루 활용하기라고 돼 있는데 쿠쿨루는 이제 홈페이지예요. 여기서 이제 이 과목이 뭐 교수님은 어떻고 출제 방식은 어떻고 이거를 선배님들이 미리 올려놓거든요. 그거를 한번 확인하시고 이 교수님이 객관식을 주로 내시는지 주관식 서술형을 내시는지 이런 거 확인해 가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 방법이 다 달라지죠. 그걸 미리 알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나만의 원샷 노트 만들기인데 교수님들 수업을 하실 때 이제 보통 원서를 보시고 PPT를 직접 정리하셔서 필기를 하시면서 수업을 해요. 그럼 우리가 공부할 게 총 3개잖아요. 이제 이거를 책상 앞에다 딱 나란히 펴놓고 노트를 하나를 딱 펴요. 그 다음에 원서를 그 부분을 읽어요. 그 다음에 PPT가 있죠. PPT는 이제 그림이 주로 돼 있어요. 그 그림을 노트에 다 옮겨요.
그리고 필기한 걸 또 그 노트에 옮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원서를 읽고 했으니까 이해가 된 상태에서 자기가 직접 하니까 공부 효과도 있고 또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수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선암기 훅감지인데 이제 저희 과 특성상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실 때 어떻게 내시냐면 거의 문제는 주어주시는데 이 문제가 아는 대로 다 써라예요. 보통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시간도 딱 맞게 주세요. 뭐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문제를 보면 그냥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거에 대처를 했냐면 백지를 딱 네, 다 외워서 쓴 거예요. 자, 백지를 딱 꺼냅니다. 그래서 단원을 다 써요. 그리고 내가 아는 내용을 뭐 그 완전한 글로 다 쓰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지만 좀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실 거라 믿어요. 확실히 효과는 있습니다. 암기 과목 할 때 효과 있고 서술형 쓸 때도 효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KUPT인데 이거는 정말 강추입니다. 여러분 이건 꼭 이것만큼은 강추인데 1학년 때 제가 튜티를 이게 뭐냐면 교수학습 개발원에서 주관을 하는 건데 선배님들한테 이제 자신이 있는 과목이 있다 가르치고 싶다 하면 튜터를 모집을 받아요. 그리고 교수학습 개발원에서 직접 선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도움을 받고 싶은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학기 초에 교수학습 개발원 게시판에 딱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과목을 듣고 싶다. 그러면 이걸 이제 튜티로 신청을 하는 거죠. 전 실제로 이거를 들어서 1학년 때 우수 튜티에서 우수 튜티 상도 받고 2학년 때 튜터를 해서 우수 튜터 우수 그룹 상도 받았거든요. 이거 해서 성적도 좋게 받았고 또 이거랑 같이 한 뭐 튜터님이나 같이 들은 친구들 아직도 좋은 인연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너무 공부 얘기만 했잖아요. 근데 저도 공부만 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정말 이공계인으로 살면서 매일 이 생각을 해요. 오늘 힘드는데 어차피 내일도 힘들어. 내일 모레도 힘들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운명이에요. 이게 문과는 막 팀플이 운명이 하지만 우리는 이게 바로 운명이에요. 여러분 앞에 이런 게 있어요. 하지만 이거 너무 지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한 계획적인 사치를 한번 부려봤어요. 학기 중에 너무 힘드니까 방학 때는 꼭 이거 하나만큼은 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교양 과목도 뭐 만약에 다음 방학 때 유럽을 가고 싶다. 그러면 교양 과목을 유럽 문화에 비슷한 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관심 있는 과목이니까 더 교양 공부도 잘 되고 또 성적도 잘 받고 또 이제 여행 가려면 돈을 모아야 되니까 한 푼 두 푼 모았는데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도 이제 방학 때 나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계획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여행을 가긴 해요. 여러분도 꼭 유럽 여행 가세요.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제 이 여행 얘기를 꺼낸 이유가 여러분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인데요. 여행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새로운 걸 배우고 보고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좋아하는데 물론 여행 갔을 땐 풍족하게 가지 못하니까 정말 고생을 주구장창해요. 근데 나중에 한국 돌아오면 아름다운 장면들만 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행을 꿈꾸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교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새로운 시작인데 앞으로 정말 새롭고 정말 다이나믹하고 다양한 경험들 정말 많이 할 거예요. 이제 그때마다 항상 흔들림 없이 진심을 다해서 뭐든지 최선을 다해보세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게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힘든 만큼 여러분 인생에서 나중에 다 교훈으로 돌아오고 인생을 돌이켜볼 때 그게 다 아름다운 장면들로 남을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에서 앞으로 대학 생활을 최고로 여행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노력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공부 얘기만 했지만 정말 고려대 재밌어요. 전 한 번도 재미없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앞에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재미있는 학교예요. 진짜 자부해요. 정말로. 그래서 최고로 재미있는 대학교라고 소개하고 싶고 고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희 학생 그 노트가 딱 슬라이드에 올라오는 순간부터 술렁술렁술렁 하는 소리가 나요. 4.5 아무나 맞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우리 영환 학생도 그랬고 지희도 그렇고 본인이 찾아서 자기의 방법대로 공부를 하니까 대학이
특히 우리 고려대학교가 너무나 재밌는 곳이라네요. 결론이 다 그렇게 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의 공부 방법들, 학습 전략들, 그리고 자기의 그 미래를 위해서 쌓는 것들을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선배들이 이런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범대 대표예요. 영어교육과의 이정하 선배. 박수 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범대학교 영어교육과 1, 2학번 이정하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최우등생 선배로서 학습 전략 노하우를 알려주기 위해서인데요. 사실 저도 제가 최우등생이라는 사실 자체가 좀 믿기지가 않고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긴장도 아마 3명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그래도 3년간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걸 알고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3년간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들려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최우등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으셨나요? 아무 생각도 안 들었을 수도 있지만 저 사람 진짜 공부 잘하나 보다, 아니면은 원래 머리가 좋은가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공부를 진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입시 위해서 이제 이곳저곳 상담도 다니고 설명회를 다닐 때 고대는 지원해도 안 될 거다, 그렇게 꼭 지원해야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한 번도 밉거나 원망스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해도 사실이니까. 내신 등급이 1등급보다도 9등급에 더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명문대에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고요.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제가 학점 관리한 방법보다는 대입을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맞췄는지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그 얘기는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해드리고, 일단은 제가 대학교에 들어와서 학점 관리를 하게 된 거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려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저는 사실 마냥 좋지도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적응이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막 좀 바보 같다고 무시당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더욱더 소극적이게 변하고 해서 입학하고 나서 수업에서도 참여도 안 하고 발표도 잘 안 했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처음 대학교 들어오고 나서 들었던 교양 수업 중에 전체 수업 점수에 발표 점수가 5점에서 10점인 수업이 있었는데, 저는 발표를 한 번도 안 했기에 이미 그 점수는 나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억울하고 그리고 힘든데, 또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돼서 공부를 하는데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사람들이랑 똑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발표를 안 했을까, 그래서 이렇게 됐을까 해서 보통 이렇게 되면 공부를 좀 포기하기 마련인데, 저는 그때 오히려 더 악착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100점 만점 시험에서 제가 101점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이거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같이 공부 못했던 애도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해서 공부라는 게 따로 똑똑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부터 자신감, 이게 진짜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도 속적이고 막 저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감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성적은 올렸지만 수업에서 발표 그리고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매일매일 제 자신과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수업에서 발표를 한 번 하겠다, 혹은 오늘은 이 수업에서 교수님께 질문을 꼭 한 번은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실천해 나가면서 약간 뿌듯함도 느끼고, 그러면서 자신감도 상승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저의 그런 단점을 좀 극복할 수 있었고요. 근데 자신감만 가지면은 성공할 수 없어요. 자신감만 있다가는 오히려 더 망하기가 쉽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이제 시험 공부할 때 있어서 시간을 잘 지키는 거예요. 도서관에 시험 1주 전에만 가면은 진짜 자리가 꽉꽉 차 있고 자기 자리 찾기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한 3주 전만 가면은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서 마음 편히 예습 복습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3주 전부터 공부하고 그 다음에 1주 전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 공부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나 이미 했던 거 하면서 그냥 복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이제 학점 관리하는 게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공부밖에 모르고 공부만 하는 사람으로 볼까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대학 생활하면서 대외 활동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절대 동아리 홍보는 아니니까 부담 갖지는 마시고 그냥 제가 했던 동아리랑 학회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들었던 학회는 고려대학교 국제기구학회라고 키오스라는 학회인데요. 알게 된 경로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모의유엔 대회를 여러 번 참여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고려대학교 모의유엔 대회를 주최하는 학회는 바로 키오스구나 해서 이렇게 들었었는데, 여기에 들어서 고려대학교 모의유엔 회의는 어떻게 주최되는지도 직접 볼 수 있었고 또 국제 이슈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발표하고 그런 거를 되게 소극적이게 했었는데 이 학회 활동을 하면서 조금 보완시킬 수 있었고요. 또 이제 이게 2015년 고려대학교 모의유엔 포스터고, 뒤에 이거는 이렇게 다양한 모의유엔 회의 이제 기회들도 여기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대외 활동도 알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뭐 다른 대학교와 연합 세션을 하면서도 이렇게 인맥도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기 초가 되면은 이제 교내 이곳저곳에 동아리 포스터가 붙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에게 맞을 것 같은 그런 동아리나 학회에 꼭 한번 지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했던 이제 교류회 활동은 고려대학교 교환학생 교류회라고 쿠바라는 곳인데요. 이거는 이제 고려대학교에 온 교환학생들이 고대에 그리고 한국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류회인데, 저는 여기에 들어서 또 제일 좋았던 점이 제가 이 활동을 하고 나서 바로 다음 학기에 교환학생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교환학생 가기 직전에 외국인과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 거를 좀 익숙하게 할 수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됐던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교환학생 갔었던 학교 토론토 대학교 사진인데, 이거 아마 교환학생은 여러분들이 1학년 1, 2학기를 마치고 나서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이제 자기 분야랑 적성에 알맞는 대학교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나중에 교환학생도 기회가 되면은 꼭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대외 활동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차게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방법은 봉사활동을 하는 거였거든요. 이제 여기 사범대학생 학생분들이 몇 명이나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범대학교의 경우에는 봉사 시간을 필수로 60시간은 꼭 해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거 꼭 해야 되나 하면서 되게 약간 좀 부담되기도 했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교육이 내 분야랑 정말 잘 맞는구나 이런 것도 깨달을 수 있었고, 또 보람도 느낄 수 있었기에 사범대 학생이 아니신 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고려대학교 교내 홈페이지에도 이런 봉사활동 기회가 자주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찾아보시면서 봉사활동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거의 이 정도에 마칠 텐데, 제 얘기를 듣고서 사람들이 아마 궁금해하는 게, 저렇게 학점 관리도 하고 대외 활동도 하고 봉사활동까지 하면은 자기 시간은 있으려나? 뭐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저만의 시간, 이런 잉여로 지내는 시간이 정말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마음의 여유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다 제가 하고 싶어서 했거든요. 공부도 결국에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고, 대외 활동도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라서, 그리고 봉사활동도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좋았기 때문에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고려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고 항상 하고 싶어 했던 것들을 하면서 멋진 대학생활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범대에서 교직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수업에서 가장 예쁜 학생은 공부를 그냥 잘한 학생도 물론 이쁘지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의 어떤 핸디캡을 극복하고 자기가 정말 잘하는 것들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제일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모든 교수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자기가 찾아서 열심히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청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대학생들 지금 새내기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정아 선배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잘 해줬어요. 자,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줬는데 자기 스토리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 4.5 맞은 선배들이야 다르긴 다르죠. 정말 찾아서 자기 것들을 찾아서 잘하는 그런 선배들인데 이 선배들에게 나도 이 선배들처럼 잘하고 싶어요. 대학 생활을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학점 관리뿐만 아니라 질문이 있으면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기 관련 단대들 있을 텐데 자기 손을 들어서 질문을 뭐 경영대 선배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질문을 해도 좋아요. 자유롭게 어떤 생각들이 들었는지 혹은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여기 앞에 학생. 어디 학부 누구예요? 소개하고 질문해 볼까요? 아, 네, 저는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1호학번 마상일이라고 합니다. 이정아 선배님 말씀 듣고 질문이 생겨서요. 되게 프레젠테이션 하신 거 보면은 뭐 봉사 활동도 하시고 동아리 대외 활동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런 거 뭐 시간이 주로 겹친다거나 그럴 때 조절을 어떻게 하셨는지 뭐 우선순위 같은 거 어떤 식으로 정하셨는지 그런 걸 좀 듣고 싶어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동아리 활동이 좀 학기별로는 많이 안 겹쳤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은 작년 3학년 때 했었고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 키오스 국제기구 학회 활동을 하고 2학년 1학기 때에 쿠바 활동을 했었는데 학점 관리할 때 이제 시간 관리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통학해가지고 지하철에서도 공부 좀 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공부 이렇게 좀 약간 공책 같은 거를 좀 평소에 들고 다니고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요일별로 안 겹치는 게 중요해요. 사실 동아리 할 때도 저도 동아리 하나 지원했다가 못하겠다고 했던 동아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볼 때 몇 요일에 이렇게 주중에 뭐 월요일인지 혹은 화요일인지 이렇게 정기 모임 날짜가 언제를 알아보고 나서 잘 안 겹치게 하고 사실 뭐 오늘 뭐 화요일에 뭐 되게 큰 행사가 있어서 목요일 동아리에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막 안 돼 너 그러면은 퇴출당해 막 이러는 동아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양해를 구할 수도 있고 공부 면에서는 이제 틈틈이 계속 하면 되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여기 세 학생들 모두 다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시간 관리에 대해서 또 다른 선배들 얘기해 줄 거 있어요? 너무 잘 얘기했대요. 또 우리 여기 남학생? 네. 우리 무슨 과 누구예요? 소개하고. 네, 안녕하세요. 저 15학번 언어학과 윤이상이라고 합니다. 15학번. 네. 1호학번. 1호학번 네. 죄송합니다. 저 김영환 선배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학과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남자 좀 그런 게 아니라 네, 제가 여자 비율이 훨씬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공부하는 면에서 끈기 같은 면에서 예전에 고등학생 때도 내신 같은 거 관리할 때 남학생이어서 여자 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밀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남학생으로서 지금 제일 고민되는 게 학점 계속 끈기 유지하는 게 되게 힘들 것 같아서 그거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같은
남학생 선배로서 좀 그걸 조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뭐 축하드리고요. 그런 과에 있다는 거가. 네. 아니, 사실 앞에만 듣고서 시비 거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랑, 그리고 아마 과에 뭐 여성인 분들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근데 수업에서 꼭 겹친다는 법은 없어요. 이제 수업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너무 막 그렇게 그거를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잘 공부할 거인가 그거를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내신처럼 이렇게 막 그렇게 갈리진 않아요. 여기서는 달라요, 좀 성향이. 죄송해요, 이거밖에 답변이 없어요. 과의 특성상 뭐 여학생이 많은 과가 있고 남학생 공대 같은 경우에 남학생이 전적으로 많은 과들이 있지만 그 남녀 성 비율 가지고 그 중고등학교 때의 그런 학습 습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금방 우리 영환 선배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들의 분야를 찾아서 열심히 하면 남녀 비율에 따라서 뭐 달라지는 것보다는 자기 개인 성향인 것 같아요. 근데 사범대 경우에는 여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긴 해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리미리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하는 습관들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좋은 질문이에요. 또 저기 카메라 앞에 여학생, 예, 네. 저 여기 앞으로 마이크가 갈까요? 마이크 안 갈 것 같은데요. 좀 큰 소리로 얘기해 줄래요? 일어서서 누구예요?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화공생명공학과 1호학번 박수연이고요. 오늘 선배님들 말씀 듣고 어떻게 새내기 생활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갈피를 잡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같은 이공계로서 박지 선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주변에서도 그렇고 새내기 때 보통 모임이나 술자리 같은 데 휩쓸리면 이게 소용돌이 같아서 한 번 휩쓸리면 거기에 휩쓸리다 보면은 막 공부도 못하고 갈피도 못 잡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제가 고대고 거기다 이공계니까 아무리 그래도 술자리나 이런 거는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자리가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걸 어떻게 조절하면서 학점 관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공계는 피할 수 없는 게 있죠. 근데 화공생명과라고 하셨죠. 이제 과마다 특성이 다 다르긴 해요. 저는 이제 생명과학대학이지만 이제 공대 쪽은 조금 많이 세요. 근데 선배님들이 막 술 뺀다고 해서 이렇게 막 미워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저는 딱 필요한 것만 갔거든요. 뭐 반 모임은 매번 빠질 순 없잖아요. 그래서 반 모임을 많이 하는 반도 있고 조금 하는 반도 있지만 이제 이건 꼭 가야겠다 하는 것만 이렇게 해서 갔고 그 전날에 뭐 과제가 있다 그러면은 얼굴 비치고 거기 막 밤늦게까지 남을 필요는 없거든요. 가서 적당히 어울리고 다시 와서 공부 이제 과제하고 그랬고요. 저도 뭐 주점이나 이런 거 다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 뺏을 정도로 막 그렇게 심하진 않고 만약에 내 시간이 뺏긴다 하면 중간에 나오거나 아니면 한두 번 정도는 빠져도 그렇게 큰 지장 없을 거예요. 이것밖에 답변이 없네. 중요한 건 네.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시간을 관리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참여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선배가 있어요? 술자석에 관련돼서 학점 관리와 시간 관리 있어요? 없대요. 예. 우리 영환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군대도 갔다 왔어요. 그죠? 복학생이에요. 그래서 남학생들한테는 좀 질문이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복학하고 나서도 공부를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예. 또 질문 받을까요? 여기 남학생 하얀 옷. 안녕하세요. 저는 1호학번 전기전자공학부의 송의석 학생인데요. 제가 좀 부담되네요. 그 이공계다 보니까 좀 그 이공계 많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그 제가 솔직히 아무리 힘들어도 고등학교보다 쉽겠지 생각했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1차, 2차, 3차까지 있단 말 듣고 솔직히 놀랐거든요. 제가 좀 멍청해서 한 시험 2, 3주 전부터는 공부해야 그래도 범위 다 한 번씩 보는데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 다 하시면서 어떻게 다 동아리나 그런 것까지 하시는지 좀 그 박지희 선배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모르겠어. 다른 학교는 모르겠는데 고려대 이공계가 많이 빡센 것 같긴 해요. 이렇게 1차, 2차, 3차 보고 막 시험 점수 이렇게 비인간적이게 공개하고. 근데 이것도 이제 한두 번은 다들 막 이름 지우러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이제 나왔네, 나왔나 보다. 그냥 이러고 흘려가거든요. 근데 저 이제 되게 걱정을 하시는데 저 이제 이공계 이제 과학고생들 많을 거거든요. 저는 과학고생이 아니고 일반고생이고 저는 일반 생물, 일반 화학 쳐다도 안 보고 여기 왔어요. 근데 학점 관리 잘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마음가짐에 달린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막 예습도 하고 그러긴 했는데 막 겁 많이 안 내셔도 돼요. 그냥 교수님 수업 잘 듣고 솔직히 이렇게 내 1학년 때는 전공 관련 교양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수준을 넘어서는 건 나오지 않고 사실 되게 이거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놀고도 싶고 학점 관리도 해야 되고 대인관계도 잘 유지하고 싶고 그런데 자신을 안 놓으시면 돼요. 내가 막 내 자신을 놓을 만큼 막 계속 놀러 다니고 이 정도만 아니시면 학점 관리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너무 겁 안 내셔도 돼요. 과제 감사합니다. 스스로 잘하시면 돼요. 절대 베끼시지 말고요. 또 질문 저기 뒤에 남학생? 예, 안경 쓴 남학생. 1학번 컴퓨터학과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박지희 선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암기 생물 과목 같은 경우는 외울 게 600장 이렇게 됐는데 깜지 같은 걸 막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외우실 수 있는데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수학이나 물리 같은 과목은 생물보다 암기성이 좀 낮은 편이잖아요. 막 1 더하기 1은 2다부터 막 1000 더하기 1000은 2000이다 이걸 다 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외우면 안 되고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혼합해서 응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법은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암기 말고 응용이요. 네. 사실 제가 이거 말한 건 전공 공부 말한 거고요. 저도 1학년 때 물리랑 수업 듣기도 했고 이제 주위 친구들이 많이 이공계다 보니까 이제 일반 물리학, 일반 미적분, 미적분학 이거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다들 보면 문제를 많이 풀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물론 공식 같은 것, 공식은 외워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공식을 외우고 이게 문제를 이제 과제 같은 거를 교수님들이 주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매주 물리나 미적분 같은 건 보충이 있어요. 그래서 조교님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녁에 수업에 가셔서 푸른 과제를 이제 조교님들이 직접 풀어주시거든요. 그때 이제 자기가 과제로 풀었던 문제들 조교님에게 직접 물어보고 정확한 방식 같은 거랑 내가 푼 방식이랑 비교를 하면서 이해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여러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응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러니까 정석 풀듯이 하면 된다는. 정석 이제 저는 이제 공대생분들이 듣는 진짜 일반 물리학을 듣지는 않았는데요. 제 친구가 물리학과가 있었는데 걔는 정말 맨날 노는데 성적을 되게 잘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되게 물리를 되게 이렇게 자기가 막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책 같은 거 여러 개 찾아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하시지 마시고 그 과목에 있어서 이렇게 그 단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논문들도 찾아보고 조교님들을 많이 이용하세요. 네. 질문도 많이 하시고. 거기다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공대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과 가까워지면서 단순 암기보다는 창의적인 사고를 해오 문제를 풀어야 되는 기술에 대한 어떤 사고력
학을 기르는 그런 데에 교수님들이 다 그런 데에 더 초점을 두세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강의하실 때 가이드 하시는 지금 우리 지희 선배가 얘기한 것처럼 레퍼런스라든지 아니면 참고 자료들, 관련된 자료들을 다 그것들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고 그 교과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단순 암기가 아니라 문제 푸는 능력, 그리고 사고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죠. 고학년으로 갈수록 전공 과목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 선배들은 CCP나 GPC나 뭐 이런 데에도 많이 참여해서 특별히 뭐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사고를 발표해야 되는 그런 학교 행사 이런 데도 많이 참여했던 선배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단순히 어떤 내용들을 외우는 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어떤 창의적인 생각들을 드러내고 발표하고 이런 것들에 또 참여했던 그런 선배들이거든요. 그러면서 4.5를 맞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을까요? 여기 앞에 친구. 여기 마이크가 앞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1학번 전기주차공학부 한인수입니다. 질문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한 질문 또 드릴게요. 제가 브릿지 클래스라고 예전에 수업을 들으면서 미적분학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대학교재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책도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책들이 다 영어로 돼 있다고 하고 시험 문제도 다 영어로 나온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에 책을 펼쳐봤을 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공계 공부를 할 때는 영어 공부도 병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 많이 해주셔야 영광이죠. 이렇게 인기 터진 날이 살면서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 저한테도 되게 큰 장벽이었어요. 정말 이공계는 한글로 되는 게 더 어려워요. 정말 이상한 말로 막 번역을 해놔요. 그래서 영어 원서로 공부하는 건 이공계에서 피할 수가 없는데 영어 공부랑 어떻게 병행하는지를 물어보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걸 어떻게 이공계 공부를 하면서 영어와 관련된 고민을 좀 덜 저는 지금도 계속 영어 공부를 하다 왔거든요. 영어는 자기가 뭐 외국에서 7년, 8년 내가 막 네이티브 수준으로 한다 하지 않는 이상 누구에게나 다 고민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진짜 이공계는 문제를 영어로 내주시거든요. 문제를.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단어를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는데 이게 맨 처음엔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1학기 반복하고 2학기에도 이제 그 영어로 하고 이제 전공까지 다 영어로 하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져 있어요. 이게 정말 사실인 게 그러면서 제 친구가 어제도 말했는데 유전학을 원서로 읽었더니 탭스의 독해 점수가 그것만 했더니 올라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영어 점수를 올려서 원서를 읽는 게 아니라 원서를 어떻게든 읽어야 하잖아요. 공부를 하려면 읽다가 영어가 저절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영광도 되게 걱정하실 거예요. 한글로 들어도 모르는 과학 수업을 영어로까지 해요. 그리고 교수님들 발음이 내 귀랑 안 맞아 떨어져요. 교수님들 발음 문제가 아니라 내 귀에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교수님들 대부분 다 중요한 거는 이제 영어로 수업하시고 마지막엔 다 한글로 정리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니까 영광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영어 강의는 공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는 많은 신교원 선생님들이 다 영어로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사범대도 그렇고 인문사회 계열의 모든 과들이 영어 강의를 하죠. 예, 영강에 대해서 영강에서 살아남기 그런 노하우들이 좀 있을까? 다른 선배들은 우리 영환 선배 경영대에서 팀플이 있는 그런 과에서도 영강들이 있죠. 영강이 어땠어요? 힘들죠. 힘든데도 잘하잖아. 그죠? 잘할 수 있는 비법이 있을까? 그러면은 2월달 지금 비잖아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근데 정말 근데 요즘 다 잘하시지 않아요? 보니까 보통 학번이 조금씩 이제 신입생일수록 영어를 잘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영환이가 되게 겸손하기도 하지만 예, 영어도 수업에서 많이 쓰고 영강 자체가 굉장히 두려움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지희 선배 얘기한 것처럼 공부를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 영어 실력도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영어도 잘하게 되고 또 학점도 잘 따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어에 대한 두려움부터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또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더 받고 우리 원래 시간 마치는 시간이 거의 다 됐거든요. 예, 한 질문 정도 더 받을까요? 예, 여기 여학생. 네, 여기까지만 나와도 마이크가 달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범대학교 영어교육과 1호학번 이선영입니다. 저 이정아 선배님한테 여쭤볼 거 있는데 제가 교환학생 관심이 많아서 가고 싶은데요. 사실 아빠가 반대를 많이 하세요. 언니도 가고 싶어 했는데 이제 어른들 생각은 이제 영어를 배우려면 어차피 교환학생 가는 것보다 캠프를 가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세 가지 여쭤보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첫 번째는 캠프랑 교환학생이랑 솔직히 크게 다른 점이 있나? 잘 몰라서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교환학생 하다 보면 그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셨고, 세 번째는 질문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네, 두 가지 말씀.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관련이 있나? 저는 집에서 외동딸이라서 저도 사실 되게 반대했어요. 처음에 교환학생 지원한다 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키운 딸을 이제 혼자 보내느냐 막 이런 얘기 막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전 갔다 오고 나서 저도 엄청 바뀌었고 저희 집안 분위기도 확 바뀌었어요. 원래는 얘 혼자서 못 내보내 약간 이러다가 쟤 혼자 외국 저 지구 건너편 반대편에 내보내도 잘 사는구나 해서 이제는 예전처럼 터치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캠프에 비교하면 확실히 교환학생 가는 게 약간 이렇게 안목이 튼다고 해야 되나? 정말로 세상 보는 눈이 약간 바뀌어요. 제가 완전 새로운 나라로 가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진짜로 뭐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뭐 이런 것도 배우게 되고 정말 영어 실력을 키우는 거를 떠나서 정말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학교 다니는 후배들한테 뭐 교환학생 그런 거 연락 오거나 뭐 물어보는 거 연락 오면은 다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거든요. 그만큼 제가 교환학생 가는 거를 정말 추천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돈 비용 관련해서는 제가 그때 성적 우수장학금이라고 이제 학교에서 그 이제 성적 이렇게 잘 받으면은 성적 우수장학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교환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대에다가 돈을 내고 이게 외국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학비로 외국 대학을 가는 건데 그때 또 저는 성적 우수 장학금도 받아서 이제 학비는 좀 절감된 채로 이제 갔었고요. 그 외에도 제가 알기로 이제 교환학생 가는 학생들만 지원해주는 그런 장학금이 제도가 되게 많이 올라와요. 고대 홈페이지만 해도. 그래서 그런 것만 잘 찾아서 이제 제때 지원만 해도 막 저랑 같이 교환학생 간 선배들 중에서도 그런 지원 받고 온 선배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교환학생 가기 전 직전 방학 때 돈 쫙 벌어놓고 이제 그 돈으로 뭐 쇼핑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꼭 캠프 말고 교환학생 가세요. 네, 우리 지희 선배도 얘기할 게 있대요. 이공계 여러분들 중에서도 교환학생 가고 싶은 분들 있을 텐데 그 이공계랑 그러니까 교환학생 지원할 때 토플 점수를 보잖아요. 나 그러면 막 뭐 인문계 애들보다 성적이 떨어지는데 어떡하지 하는데 또 이게 인문계랑 이공계랑 이렇게 퍼센트를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환학생을 가고 싶으면 이공계 학생들끼리만 경쟁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뭐 외국 나가면 영어로 수업 듣는데 학점 어떡하지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패스로 돼 있는 건가요? 네, 패스 올 페일로 돼 있기 때문에 막 학점에 지장이 있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교환학생 갔을 때요. 우리 선배들이 얘기하는데도 다 그 초점이 많이 경험하고 지희 학생도 아까 얘기했지만 여행도 많이 하고 좀 영환 학생도 그렇고 정하 학생도 교환 학생을 다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경험들을 자기가 찾아서 하는 학생들이 학점 관리도 잘하고 대학생활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여러분들 질문도 많지만 이 정도로 마감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아쉽네요. 아무튼 이제 새로운 또 삶을 시작하는 거라 여러분들 꿈도 많고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을 텐데 오늘 받은 여러 가지 정보들 가지고 대학생활 잘 시작하시고 끝까지 좋은 대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배들한테 다시 한번 박수 좀 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수고해 주신 연구 교수님과 선배님께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아침 9시 반부터 일찍 온 학생들은 8시부터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이른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모두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오늘 온라인 중계로 하느라고 고생해주신 우리 스텝 선생님들, 또 밖에서 또 수고해주신 많은 스텝 선생님들, 그리고 끝까지 버틴 여러분들을 서로를 위해서 박수를 하고, 네. 오늘 시간이 제가 처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고려대학교는 지혜로운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기관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 잘 되새기면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 꼭 얻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대학생활 하면서 힘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교수학습개발원 찾아오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 오늘 궁금한 거 다 해결 못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단과대별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세터라든가 이렇게 전공별 그 모임들이 계속 있을 텐데 이런 거 꼭 참여하세요. 그곳에 가면은 여러 학사 일정에 대한 디테일한 것들 다 설명도 들을 수 있고 거기 참여한 학생들이 결국 대학생활도 더 즐겁게 잘 하거든요. 예, 가면은 이제 교수님과의 만남의 시간도 있고 선배들도 만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것도 각 전공별로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또 들을 테니까 그런 전공별 오리엔테이션은 반드시 참여하셔서 더 궁금한 것들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가 처음에 나눠드렸던 설문지 있으시죠? 네. 설문지 다 작성하시고 그리고 명찰 그리고 밖에 나가시면 반납하는 곳 있어요. 그곳에 반납하시고 주변에 쓰레기들 잘 정리하시고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온라인에 있는 많은 학생들도 있었는데 모두 너무나 반갑고 멀리서 온 친구들 조심히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3월 달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